건축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요. 여기 특별시 서초구 어디 주소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 제가 잠깐 띄워놓고 이렇게 대지라는 말이 나오고, 대지라는 얘기는 지번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번이 있고 면적이 이만합니다 라고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종 주거지역이고 몇 층까지 들어가요? 7층 이하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뜻입니다. 용도지구 도시계획도 없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 다음에 농지도 아니고 산림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에 뭐가 빠졌냐면 방위 표시가 빠졌습니다. 동서남북. 어디가 동쪽이냐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긴 북쪽이 되겠고 이쪽은 남쪽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지번인 겁니다. 그리고 도는 도로란 얘기고 대는 대지란 얘기고, 그 다음 여기 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천이란 얘기입니다. 하천을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축척 나오죠? 500분의 1. 네, 500분의 1 도면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선을 그대로 따라 그려야 돼요.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커서의 위치를 잘 체크해 보시면 눈에 띕니다. 보이시죠? 바탕색도 흰색, 커서도 흰색.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최대한대로 확대한 다음 라인, 그 다음 선의 중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쭉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요. 다시 라인,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선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 선의 중간을 이렇게 관통하면 됩니다. 다시 라인, 선의 중간을 이렇게 관통하시면 돼요. 커서가 잘 안 보이니까 눈에 잘 보이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냐면 여기 경계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 경계를 눌러야만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경계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델키를 누르면 이미지는 지워지고 지금 제가 그렸던 대지만 이렇게 딱 따낼 수 있습니다. 필렛, 멀티플, 그리고 이렇게 대지를 따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딸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라고 했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드랍. 이때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 엔터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한 겁니다. 두 번째는 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냥 1대1이라고 그냥 엔터 친 거예요. 세 번째는 각도를 물어본 겁니다. 0도 그대로 엔터 친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을 따라서 지금 확대를 하면
커서의 위치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커서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따라서 커서를 잘 체크해 가면서 선의 중간을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도록 선을 그립니다. 라인에 중심을 지나가도록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선은 삐져나가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얘가 100%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100% 정확하게 하려면 현장 실측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못해요. 여기를 선택한다고 한들 이미지가 선택되진 않습니다. 이미지를 지우려면 이 이미지의 경계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를 누르면 이미지가 같이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계만 이미지로 인식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오스냅, 센터 오스냅을 할 때 제가 어딜 누르라고 그랬나요? 원 내부를 누르라고 했나요? 아니면 원을 직접 클릭하라고 했나요? 원을 직접 클릭하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 자, 볼까요? 서클입니다. 제가 여기 원의 중심 오스냅을 찾으려고 해요. 라인, 그러고 제가 센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아무리 누른다고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져요. 왜요? 원의 내부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원의 내부잖아요. 그러니 여기를 누르면 알아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토캐드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를 인식을 하려면 면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면이 아닌 2D를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가 2D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선을 선택해야 원의 경계를 선택해야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미지를 단순히 불러다가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물체는 객체는 여기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이 여기도 경계라고 하겠지만 얘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클릭해야 이와 같이 선택이 들어가요. 그리고서 될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선들이 삐죽빼죽 할 거 아닙니까? 모자른 선도 있고 넘쳐나는 선도 있고 이거는 필렛을 이용하시면 돼요. 필렛에 반지름 값을 0으로 하고 멀티플을 이용해서 선들을 클릭하시면 선 정리가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 방향이 북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 거예요. 제가 15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적당한 사이즈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15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이 북쪽, 이 아래쪽이 남쪽.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45도 방향으로 해서 원래는 45도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좀 멋을 내니라고 15도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왕 멋낸 거 이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잠깐 냅두고 옆에다가 로테이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잠깐 냅두고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라는 명령어 실행할 겁니다. 로테이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move 옆에 있고요.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보시면 포지티브 앵글
포지티브 앵글은 플러스 각도를 말합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 CCW란 얘기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회전할 중심점이 어딘가요? 로테이트는 회전하다라는 뜻이니까 회전을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자,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 그랬더니 CAD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로테이션 앵글 얼마만큼 회전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45도요. 엔터. 45도 회전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 좀 더 알아보죠. 로테이트 명령어에 보시면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짓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를 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하나를 복제하고 다른 하나를 더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카피 기능입니다. 카피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가 더 복제되고 맙니다. 자, 120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더 분신을 남기고 복제를,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레퍼런스는 참조란 뜻입니다. 참조란 뜻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샀었습니다. 그 참고서를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레퍼런스 좀 만들어 와봐. 혹은 너 이거 레퍼런스 만들어 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서류를 만들어 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는 얘의 각도를 참고해서 내가 절대각도를 쓴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얘를 120도 돌려놨는데 45도에서 120도를 돌려놨는데 당장 뭐 각도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기도 싫고 얘를 절대각도 90도로 바꾸길 원합니다. 선택을 했고요. 엔터, 기준점 잡고 자,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현재 얘가 몇 도라고요? 몰라요. 여기다 각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각도를 넣어주면 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얘는 45도죠. 그러니까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여기다가 45도 쓰면 돼요. 지금 현재 45도인데 0도로 그럼 0도로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근데 얘의 각도를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첫 번째 점으로 하고 반대점을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각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절대각도 90도로.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선의 길이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인으로 그냥 길게, 그 다음 길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62 이렇게 62 내리고 여기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옵셋 30 옵셋 10 그때그때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금방 모양이 나올 겁니다. 서클 반지름 39 자, 65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X라인 앵글 65도 그러면 금방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되겠죠. 트림 그러면 금방 이렇게 선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2.5 트림
그 다음 트림으로 다 잘라내면 되겠고요. 라인, 옵셋 41. 자, 여기서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맞습니까? 네,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얘도 자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각도가 101도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카피 101도. 자, 이 뒤로 갑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37도.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카피 37도.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잖아요. 그러니까 서클 반지름 10mm. 그리고 트림을 자르면 금방 여기 10mm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 명령어 배웠어요.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지우고 필렛으로 마무리하기. 그러면 굳이 어렵게 그 억각이나 막곡지각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사실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그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그리는데 이 선이 수평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대지를 똑바로 놓고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각도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전체 다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자, 레퍼런스 여기 점과 여기 점이 0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대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설계해야 할 대지고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쪽과 일조권 문제를 다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잠깐만 볼까요? 그래서 나왔던 과제물이 이런 겁니다. 이걸 이용한 과제물이 바로 얘인데요. 자, 보이시죠? 그대로 다 따낸 거. 도로, 잡, 천, 대지,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따내서 이렇게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대지 경계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북쪽 선, 북쪽이 이렇게 로테이트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조권을 계산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대지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도록 로테이트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로테이트 해보시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고 스트레치도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스케일은 가로와 세로의 방향이 똑같이 커집니다. 동시에 커지는 거,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동시에 커지는 걸 스케일이라고 하고 스트레치는 내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만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얘가 아까 500분의 1 도면이었죠? 자, 스케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몇 배 커질 거냐. 아까 이게 500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500배 커지면 됩니다. 500배. 그러면 거의 얘가 1대1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네. 다시 볼까요?
컨트롤 Z.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몇 배 커질 건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뭐 10배 그러면 10배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제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리려고 해요. A3에다가 도면을 그리려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축척이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렉탱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이렇게 놓고 50분의 1로 줄여서 그릴 건가요? 아니요, 못해요, 그렇게. 왜냐면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그냥 1대1로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도면이 50배 커지면 됩니다. 글씨도 50배 커지면 돼요. 선 종류도 50배 커지면 됩니다. 치수도 50배 커지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실물에 맞추는 겁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리고 나머지 도면에 관련된 모든 요소가 축척만큼 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력할 때 내가 지정한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대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예를 들어서 문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한 2mm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손으로 그릴 때 2mm로 그렸습니다. 근데 축척이 1대 50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그릴 때는 2mm로 그리지만 CAD로 그리면 얘가 2 곱하기 50 해서 100mm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도면이 손으로 그리면 420에 297입니다. 근데 CAD로 그리면 420 곱하기 50 그리고 297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돼요. 100mm짜리가 50분의 1로 줄어드니 몇 mm가 돼요? 2mm가 돼요. 얘가 50분의 1이 줄어드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얘가 50배가 커지니까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손으로 그릴 때는 종이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종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2mm로 쓰고 도면을 420에 297로 씁니다. 그런데 CAD는 어때요? 리미트가 없습니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실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나 선 종류나 얘네들이 축척만큼 다 커지면 됩니다. 거꾸로 다 키우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다 키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출력할 때는요.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CAD로 설계할 때와 손으로 설계할 때가 이게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A3 1대1입니다. 스케일 기준점 잡고 50배 커져라. 얘가 50배 커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면을 1대1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도면 요소들이 50배가 커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자,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한다는 얘기예요. 복제하고 50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50배 커진 거 맞나요? 네.
50배가 커진 겁니다. 거꾸로 줄일 수도 있어요.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1 나누기 50.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5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배 커져라. 5배 커진 거 맞죠? 스케일 1 나누기 5. 5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런 식으로 배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배 커져라, 몇 배 작아져라. 이렇게 배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까 로테이트 할 때 우리가 각도를 넣고 그 다음 새로운 각도를 넣은 것처럼 얘도 길이를 넣고 새로운 길이를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 두 점을 클릭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새로운 길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된다고요? 16,950이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16,95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렉탱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이라고 했어요. 스케일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420이 100mm가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100mm가 됩니다. 스케일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100mm가 50mm가 되어라. 맞나요? 스케일 여기서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50mm가 420이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420mm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의 기능이에요. 실제 거리를 넣고 하는 기능인데, 자, 근데 실제 길이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인데 실제로는 소수점 9째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정확한 치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내가 기준이 되는 이 두 개의 치수, 두 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몇 배? 실제 길이 16,950이 되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16,950이 됩니다. 자, 스트레치는 스케일 바로 왼쪽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바로 요 아이콘이 스트레치예요. 요 아이콘이 스트레치고, 스트레치는 스케일과는 달리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늘리기를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치는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끝점을 선택하셔야 돼요. 끝점을 선택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셀렉트는 안 됩니다. 끝점을 선택하는데 윈도우 셀렉트 하시면 안 되고 크로스 셀렉트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 셀렉트와 크로스 셀렉트의 차이 이해하고 계시죠?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포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치는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납니다. 효과가 안 일어나요. 빈 공간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바로 이 사각형 상자, 이 점선으로 되고 초록색 영역이 나오는 바로 이 상자, 얘가 크로스 셀렉트입니다.
바로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를 하셔야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치를 할 때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돼요. 크로스로 이렇게 끝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윈도우로 이렇게 하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스트레치는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크로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트레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스트레치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치. 자, 그럼 보면은 Select Object to Stretch by Crossing Window와 Crossing Polygon. 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했습니다. 점 2개 들어간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2개가 선택됐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치 선택을 했고요. 엔터. 기준점 잡고요. 자,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건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근데 어떻게 가요? 이 끝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점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2개가 이 선은 고정이 됐고 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좌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치 점을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치 이렇게요. 스트레치 그리고 스트레치 스트레치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를 할 때는 반드시 끝점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끝점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스트레치 이렇게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끝점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명령어 없이 선택하면 그립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린 여지껏 그립을 지울 때만 썼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그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더 치면 그립을 눌렀을 때 스트레치가 들어가고요. 엔터를 치면 랭슨이 들어가고요. 엔터를 치면 무브가 되고요. 엔터를 치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엔터를 치면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그립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끝점을 클릭했을 때는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작업을 해요. 선을 그렸는데 선이 모자라요. 그럼 extend라는 명령을 써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죠. 그냥 선택하고 스트레치로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